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학 의사 이진호입니다. 지금 약간 시끄럽게 들릴 수 있을 거예요. 밖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막 들어오네요. 약간 소리가 들어오더라도 그게 나쁜 소리는 아니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부처님 모신 날인데 저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이제 옛날 생각들이 나네요. 뭐 사실은 그 명상에 대한 음반을 한 2005년에 냈었죠.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본의 아니게 불자 가수가 돼서 명상에 대한 노래를 내다 보니까 공연을 많이 다녔어요. 부산, 강원도, 여러 가지 사찰들 이런 데 공연을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나고, 근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네요, 벌써. 지금 2019년이니까 그게 벌써 만으로 14년, 한 15년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났고요. 근데 그때 여러 가지 그 정신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던 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진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때 굉장히 명상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오면은 그냥 가방 내려놓고 바로 방에서 촛불 켜놓고 불 끄고 명상을 하고, 그때 마음이 내가 이거를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길을 느끼고 영혼의 세상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사실이라면 내 인생을 여기다 바치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대단한 각오로 막 명상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린 나이에도 여러 가지 막 느낀 것들이 많아요. 막 실제로 이렇게 막 차크라가 막 열려 있는 것도 느끼고, 영혼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내 몸 안에 있던 어떤 기 같은 게 이 정수리를 통해서 막 빠져나갈 것 같은 걸 느끼고, 그게 빠져나가 버리면 내가 육체를 버리는구나 이런 갑자기 공포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이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 제3의 눈 신안이라 그러죠. 그게 활성화돼 가지고 막 이상한 게 보이기도 하고, 혼자서 그런 걸 막 겪고, 그럴 때 이제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선지자분들이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식사를 하시면서 육신을 유지하면서 일반 대중이나 중생들을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설법을 전한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엄청난 희생인지, 그런 것도 깨달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는 뭔가 경쟁 사회도 많고 목표 지향적으로 가는 게 있지만, 사실은 아무리 큰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이 성장을 해도 거기에 오너가 거기서 나는 궁극의 행복을 얻었다고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생각이 정지하고 오감에 빠지지 않는 깨달음 상태로 그냥 계속 존재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종점이고 행복이 궁극의 행복이라는 거, 그런 것도 그때 알게 됐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두려운 게 아니고 기뻐해야 될 일이고 엄청난 희열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그 당시에 체험으로 알게 됐죠. 그때는 그래서 아예 그냥 일반적인 사회생활 하지 않고 수행하는 생활을 하려고 그러다가 속세와 비속세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를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그냥 다시 의사생활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야소다라라고 하는 팀명으로 활동을 했죠. 음악을 내면서. 야소다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전에 부인 이름이 야소다라라고 하죠. 뭔가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속세에 있지만 속세에 있지 않은 것, 우리 속세 안에서도 충분히 신과 연결될 수 있다, 영원한 것과 어떤 궁극의 행복과 연결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것이 그것만이 깨달음이요 구원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때 팀명을 이제 그렇게 하고 활동했던 생각이 나서 서론에 얘기가 길었네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혹시라도 제가 이제 의사생활 하는 거 말고 또 음악생활이랑 명상이랑 깨달음에 대한 생활,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거, 정신적인 수행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혹시라도 더 듣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도 한번 다루어서 추천할 수 있는 책도 알려드리고, 그런 것도 편안하게 한번 시간을 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건강이라는 게 몸으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정신세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환자분들 대하다 보면은 똑같은 치료를 해도 마음 자세와 세상에서 오는 자극들을 자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감정이 휩싸이는지에 따라서 건강이 좌우되는 걸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정말 작지 않은 부분인데요. 아무리 또 내가 생활에서 건강 정보를 얻고 실행을 해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뗄 수 없는 어떤 나의 존재
안쪽과 바깥쪽인데 한쪽 면만 지식이 방대해진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잡념을 버리고 고민하지 않으면 되고 뭐 현재 집중하고 말을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거와 그걸 실제로 내가 정말 이렇게 느끼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자칫하면은 이게 자꾸 정보로 갈까 하는 그런 우려가 항상 있었어요. 이런 유튜브 녹음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 같이 다루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서 채널을 다른 걸 하나 더 파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요청하는 어떤 분들이 많거나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그냥 엄청나게 뭐 많이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쪽에도 많은 시간을 또 할애했었고 많은 책도 봤었고 직접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나름 나이에 비해서 깨달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공유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아주 긴 서론이었고, 오늘의 할 내용은 비타민C 메가요법과 신장 결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되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질문이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오늘 확실하게 팩트를 갖다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죠. 저탄고지하면 신장 결석이 증가한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할 수 있나요? 하면서 비타민C 하면은 본인은 메가비타민C의 빅팬인데 결석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자꾸 있으니까 불안하다. 그 다음에 메가비타민C를 권하는 MZ들은 결석과 상관이 없다는데 맞는 것인가 자꾸 물어보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생겼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의문이 많죠. 얘기는 항상 돌아다녀요. 비타민C를 먹으면 결석이 잘 생길 수 있다. 결석 있는 사람은 비타민C를 안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죠.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봐도 속 시원하게 답변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고, 비타민C를 먹으면 옥살레이트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대사 과정에서. 그래서 이 옥살산 때문에 옥살레이트가 결석의 원인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비타민C를 우리가 결석인 사람들은 줄여야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이 이제 있는데요. 뭐 이건 비뇨기 과 논문인데, 이제 비타민C와 소변의 옥살레이트. 그러니까 옥살레이트는 요로 결석, 신장 결석의 어떤 그 성분이에요. 옥살레이트랑 칼슘이 결합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분석한 논문인데, 자 여기 최신 논문이지만 이걸 보면은 신장 결석이 있는 두 그룹, 거기는 이제 비타민C 복용량을 차이를 뒀고요. 신장 결석이 없는 한 그룹을 대조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은 비타민C가 약간 뭐 산성 같은 느낌이 들지만 소변의 산도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C 먹고 소변이 산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산성이 되면은 칼슘이 더 빠져나와야 되고 몸에 염증도 많이 생기는데, 비타민C 먹는다고 아스코르빅 애시드지만 소변이 산성이 되진 않는다. 그러지만 옥살레이트 수치는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 통계적으로 확연히 증가했다. 비타민C를 먹으면. 그러니까 비타민C를 먹으면은 소변의 옥살레이트는 확실히 증가한다. 그리고도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특히 신장 결석이 있는 그룹에서 옥살레이트가 더 크게 증가했다고 나와요. 아마 이런 논문 때문에 이제 얘기가 떠도는 것 같은데, 비타민C 섭취의 실험 결과는 소변의 산성도에는 변화가 없었고 옥살레이트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옥살레이트 배출이 결석화를 촉진시킬, 여기 중요한 거예요. 촉진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설이죠. 위 논문을 근거로 삼으면 유전적으로 옥살산이 생성이 많은 사람, 요로결석, 신장결석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고용량 비타민C를 피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뉴스도 나올 수 있겠죠. 자 보면은 제가 뉴스를 하나 끌어봤는데 헬스조선에서 나온 거죠. 비타민C는 맞는 결석 있는 사람은 섭취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은 그래도 공신력 있는 잡지에서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계속 질문이 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신기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지금 이제 기능학을 시작한 지가 한 15년 됐죠. 제가 비타민C를 메가도주를 먹는 게 한 15년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치료한 많은 환자들한테 비타민C 메가도주를 했었고, 기능학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죠. 대한만성필요학회에도 지금까지 한 250명 넘는 그 선생님들이 교육해서 배출해 가셨는데, 그 희한한 거는 비타민C 고용량 주사라든지 메가도주 요법을 한 임상 사례 중에 신장 결석이 생긴 사례가 한 사례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뉴스는 분명히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해라고 나오고, 저 논문에서도 결론이 옥살레이트 배출 증가시키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외국 선생님들 계세요. 호퍼 박사라고 유명하시죠. 그분도 거의 20년 이상 환자한테 거의 메가도주를 했는데 옥살레이트 결석이 생길
생기는 예를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도 캐스카트 박사님인가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도 고용량 비타민C를 거의 한 5년간 뭐 10,000명 이상에게 치료했는데 신장 결석이 발병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에 신장 결석이 있던 환자들한테 예방한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외에도 다른 박사 연구팀이 있는데, 거기에도 고용량 비타민C를 정맥 주사로 8,000회 정도를 300명가량 된 환자한테 15년 넘게 투여했는데도 신장 결석 생긴 사례는 없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임상은 없는데 논문은 저렇게 의심스럽게 나오니까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요오드의 오해라든지 뭐 콜레스테롤의 오해라든지 뭔가 상반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더 찾아봤는데, 이제 뭐 논문도 있어요. 논문도 보면은 뭐 남자 5만 명, 여자 뭐 8만 5천 명 이렇게 해서 한 남자는 한 6년, 여자는 14년 이렇게 연구를 해봤는데, 비타민C를 하루에 1.5g 이상 먹은 남자가 비타민C를 거의 안 먹는 사람보다 결석 생기는 위험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남자도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그게 결론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임상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죠. 그러니까 비타민C는 결석에 누명을 쓰고 있는 거죠. 정답은 사실은 문제는 염증이에요. 몸의 염증. 비타민C가 옥살레이트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신장 결석을 만든다는 누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비타민C를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는 게 결론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뒤에 얘기를 더 들으시면 되고요. 나는 결론만 알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그만 들으시면 되고요. 자, 심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이 플라그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몸의 염증이 플라그를 만들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출 게 아니라 염증을 없애면은 플라그 안 생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비타민C가 옥살산이 신장 결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결석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2015년에 혈관 석회화와 결석에 대한 질병 이런 거에 대한 2015년의 어떤 자료를 보면은, 이게 이제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적으로 이게 정확한 메커니즘은 잘 모른다 이렇게 아직은 나오는데, 사실 기능학적으로 봤을 때는 전신의 염증이 결석과 플라그랑 공통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전신 염증에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오해를 받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 염증 관리가 되면 옥살산 수치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결석이 형성되지 않거든요. 자, 이런 거 2017년 뭐 뉴스를 하나 보면은 이런 실험을 했죠. 강북 삼성병원에서 한 건데, 제목이 이거예요. 콩팥 결석이 있으면, 그러니까 신장 결석이 있으면 심장 질환의 위험이 1.3배다 그러죠. 성인 6만 2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장 결석과 관상동맥, 심장 혈관 주변의 석회화를 연관성을 보니까, 일단은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들이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가 1.3배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에 돌을 만드는 석회화 과정이 심장 혈관의 석회화를 만드는 기전과 유사하게 발생하는 거로 추정을 했다.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1.3배라는 거는 무려 30%가 높다는 건데, 이것은 연관성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그러면 심혈관 플라그와 신장 결석의 연관성이 확실히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플라그가 있는 사람들이 결석도 많고, 결석이 많은 사람들이 플라그도 생길 수 있고, 이거는 분명히 어떤 생활 습관, 식습관, 네거티브한 뭐 생각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뉴트리션 결핍이라든지 뭐 독소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에서 있는 전신 염증 상태와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혈관 석회화를 일으키는 거는 뭐 혈압, 당뇨, 고칼슘 혈증, 고인산 혈증 뭐 이런 것들 있죠. 뼈에서 일단은 염증이 있으면은 칼슘이랑 인이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그 외 중간에 보면 산화 스트레스, 뭐 부갑상선 항진증, 이것도 칼슘을 빼내고, 이상지질 혈증. 그 제일 안 좋은 건 중성지방이 높고 HDL이 낮은 거겠죠. 아니면 뭐 스몰 댄스 LDL 입자가 굉장히 작고 치밀한 B타입의 입자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는 칼슘으로 된 신장 결석 형성에 기여하는 거는 소변에 칼슘이 많은 거, 소변에 pH가 낮은 거, 그다음에 소변에 구연산이 낮은 거. 구연산이 이제 귤이나 뭐 레몬 이런데 그 함유되어 있는 그런 성분인데, 구연산이 낮으면 결석이 잘 생긴다. 그다음에 인이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인이 이제 칼슘이랑 같이 뼈에서 잘 빠져나오죠. 그리고 이제 골밀도가 낮아도 연관이 있다. 골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칼슘이랑 인이 빠져나오면 당연히 골밀도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석회와 결석과 연관된 요소를 보면은 칼슘을 빼내는 거,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 골밀도 대사, 골대사, 산화 스트레스, 이상질질혈증, 고중성지방 혈증, 이런 것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든지 당뇨 전단기라든지 당뇨라든지 뭐 탄수화물 과다 섭취하는 거, 이런 거랑 연관이 있죠. 염증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혈압 같은 경우도, 혈압이 있으면 당연히 혈관이 망가지고, 혈압이 이제 높은 것도 몸에서 뭔가가 대사에 문제가 있는
있는 거예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해도 그게 정말 혈관이 석회돼서 좁아져 있지 않고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몸에 뭔가 대사에 문제가 있을 때, 미토콘드리아 대사나 뭐 독소 대사라든지 뭐 이런 뭔가 대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 칼슘이 부족하든지 뭐 마그네슘이 부족하든지 항산화제가 부족하든지 이런 대사가 문제가 있을 때 고혈압이 오거든요. 자, 비타민 C가 결석을 오히려 예방을 한다고 이제 나오죠. 논문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어떤 뭐 헬스조선 같은 뉴스에서는 신장 결석인 사람 비타민 C 피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비타민 C가 옥살레이트를 증가시킴에도 결석을 예방하는 이유는 비타민 C의 항산화 효과로 체내 염증을 줄여서 그럽니다. 비타민 C를 고용량을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의 염증이 줄고요. 그 다음에 결석 예방에는 혈액순환, 소변 배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순환이 잘 되고 소변으로 이제 독소들이 잘 배출되고 이런 게 중요한데, 비타민 C 많이 먹으면 물도 많이 먹고 소변은 자꾸 클렌징 하죠. 그리고 그 항산화 물질들이 소변으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뇨작용도 촉진하고, 그다음에 혈액순환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당뇨가 있거나 이제 이런 혈압이 있거나 이런 분들,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을 메가도즈 비타민 C를 하게 해드리면 굉장히 이제 말초 순환이 잘 된다, 발이 따뜻해졌다,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되게 제일 중요한 거는 비타민 C 아르코르빈산이 칼슘과 결합을 해요. 소변 나올 때 결합을 하면서 옥살레이트와 칼슘의 결합을 방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되는 신장 결석의 형태는 옥살레이트 플러스 칼슘의 형태로 보이지만, 아스코르빈산이 옥살레이트를 증가시킨 것도 맞지만 실제로 아스코르빈산을 먹으면 칼슘과 결합을 해서 결석이 생기는 칼슘과 옥살레이트 결합을 방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메가도즈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신장 결석이 예방이 되기 때문에, 결석을 앓았거나 콩팥에 돌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비타민 C 메가도즈를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결석이 더 예방이 되고 재발률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비타민 C 보충 외에 다른 어떤 기능학적 대사들, 해독이라든지 뭐 중금속 배출이라든지 뭐 오메가3, 6 밸런스라든지 뭐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미토콘드리아 대사라든지 이런 거를 더 조절하면, 거기다 스트레스 관리까지 잘하면 이제 결석이 안 생기게 할 수 있죠. 그 안 좋은 대사를 끊어버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 원리고 팩트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결석을 예방하는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플랜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장 결석을 예방하는 뭐 결론은 전신 염증 관리죠. 그러니까 기능학적인 염증 관리. 염증 관리한다고 아스피린이나 엔세이드나 이런 진통제, 이지엔 뭐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안 먹어도 염증이 안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펜타핏의 박묵계 트레이너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학생 시절 잠도 안 자고 뭐 가공식품, 설탕 있는 음식 많이 먹었더니 요로결석이 생겨서 고생을 엄청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음식 조절하고 운동을 많이 한 이후로는 안 생긴다. 근데 그게 그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은 운동이나 식습관 가지고 요로결석 예방한 예죠. 그리고 염증인자가 많이 있는 음식 다 아시겠지만, 뭐 우유나 글루텐이나 안 좋은 그 식물성 오일에 튀긴 음식이라든지 가공식품, 흡연 음주, 환경 호르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일회용 뭐 플라스틱이나 랩에 쌓여있는 음식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뭐 그 다음에 네거티브한 정신적인 자극들,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원리지만 인슐린 저항성, 당뇨, 혈압, 비만, 해독이 안 되는 거, 안 좋은 식생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 신장 결석이 많았었다는 얘기겠죠. 결국 염증 질환들이 우리 몸을 안 좋게 만들고, 그것이 결석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뭐 뇌 치매나 다 연결돼 있다. 오늘은 이제 신장 결석과 요로 결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클리어하게 해결책을 했습니다. 담낭 결석은 조금 다릅니다. 담낭 결석은 간의 해독과 콜레스테롤 대사, 또 에스트로겐 우세증 이런 거랑 상관이 있기 때문에 담낭 결석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몸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그걸 관리하면 신장 결석에서 예방될 수 있고, 비타민 C를 메가도즈로 하면 오히려 결석이 준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다들 건강한 결석을 예방하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